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며칠 전 설악산에 올해 첫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2023년에는 늦더위가 한반도에 오래 머무르는 바람에 단풍 드는 시기가 평소보다 느리고 짧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찰나의 순간이라 아쉬운 가을을 더욱 기쁘게 만끽해야겠죠. 단풍은 기후가 변하면서 식물의 녹색 잎이 붉은색, 노란색, 갈색 등으로 물드는 현상인데요. 일반적으로 하루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단풍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나뭇잎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바로 단풍인 것이죠. 나무가 스스로 겨울을 잘 나기 위해 월동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단풍에서 낙엽을 거쳐 떨어진 잎은 나무의 비료가 되기도 하고 식물의 뿌리를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단풍을 나타내는 글자는 풍. 자, 이 풍이라는 글자는 나무목 옆에 바람풍을 합친 모양인데요. 잠자리에 날개처럼 생긴 단풍나무 열매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시적인 글자라고 합니다. 붉은 단풍이 나풀나풀 떨어지는 모습이 정말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나요? 단풍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국가는 바로 캐나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플로드의 나라죠. 토론토에서 퀘벡까지 800km 이상 뻗은 아름다운 단풍길은 캐나다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을 정도인데요. 국기에도 단풍잎이 그려져 있어 단풍국이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죠. 캐나다가 탄생할 때부터 국기에 단풍잎이 그려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많지만 실제로는 캐나다 국기에 단풍잎이 들어간 것은 1964년의 일입니다.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죠? 원래 국기는 영국의 유니언잭 깃발이 좌측 상단에 포함된 것이었는데요. 기존의 국기가 국가 통합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총리의 주도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기 디자인 응모전이 실시되었고 오늘날 바로 이 깃발이 선정된 것이죠. 단풍잎은 영국계, 프랑스계를 초월해서 옛날부터 캐나다를 상징하는 중립적인 의미로 여겨졌고 그래서 가운데에 배치되었습니다. 빨간색은 영국계를, 하얀색은 프랑스계를 상징하는 색으로 쓰였다고 하는데요. 캐나다의 특산품인 메이플 시럽도 설탕 단풍나무 진액을 달여서 만들어진 것이죠. 캐나다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단풍을 만드는 나무도 그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가을이 되면 말 그대로 아름다운 금수 강산으로 변하곤 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단풍을 어떻게 즐겼을까요? 조선시대 풍속을 기록한 홍성모의 동국 세시기 속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단풍이 들고 국화가 만발할 때 사람들이 놀고 즐기는 것이 봄의 꽃과 버들을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서울 풍속에는 중양절 전후로 가을을 맞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남산과 북악산에 올라 시절 음식을 즐기며 노는 단풍 놀이를 한다. 조선 후기의 화가였던 신윤복은 이러한 단풍놀이를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가마꾼 뒤쪽에 꽂혀 있는 단풍잎으로 은유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조선시대 유학자였던 조식 선생은 피아골 단풍을 보지 않은 이는 단풍을 봤다고 할 수 없다 라고 언급할 정도로 지리산의 단풍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단풍 핫플인 지리산의 매력을 우리의 조상들이 먼저 알았던 것이죠. 창덕궁 춘당대 부근에는 유독 색이 예쁜 단풍나무가 아주 많았다고 하는데요. 가을이 되면 만발한 단풍이 절경을 이룬다고 해서 단풍정이라고 불렸습니다. 단풍정은 정자의 이름이지만 정자는 없고 단풍나무 자체를 정자라 여겼다고 하죠. 조선의 정조 임금은 단풍정에서 단풍으로 물든 가을 경치를 유생들에게 시로 읽도록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선비들이 사랑한 또 다른 단풍 명소로는 소세원을 뽑을 수 있는데요. 조광조의 제자인 양산보가 전남 담양에 지은 별서정원입니다. 한국의 민간 정원 중 최고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곳이죠. 양산보는 스승인 조광조가 억울한 누명으로 사약을 받게 되자 벼슬을 등지고 고향으로 낙향해 정원을 만들고 은거했습니다. 최대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집과 정자를 배치했는데요. 당대 최고의 선비들이 풍경을 관상하고 학문을 토론하던 장소였습니다. 특히 가을이 되면 단풍이 유명해서 조선 후기 학자인 김인후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기도 했죠.
가을 드니 산골짝 쓸쓸하여라. 단풍잎 일찍이 서리를 놀랬네. 역력히 채색 너울 흔들어대니 거울이 비치어라 파사한 그 빛. 소세원 속 단풍과 가을 풍경이 머릿속에 그대로 그려지는 것 같은 시가 아닌가요? 단풍나무를 너무나 사랑해 그것을 호로 삼은 학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서유구가 그 주인공인데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농업의 발달이라고 여겨 끊임없이 연구하고 농업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임원 경제지를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서유구의 호는 바로 풍석인데요. 단풍나무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살던 집 정원에 섬도를 쌓고 단풍나무 10그루를 심어 마치 병풍처럼 둘러놓았는데요. 그 옆에 풍서감이라는 서재를 만들어 집안의 서책을 보관하고 자신의 학문을 연구하는 공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서유구의 작은아버지인 서영수는 풍서감이라는 공간에 대해 찬사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조카 유구가 거주하는 공간은 반듯한 정원에 돌을 쌓아 계단을 놓고 그 위에 단풍나무 10여 그루로 아름다운 장막을 이룬 곳이다. 그윽하고 맑은 분위기에 검은 고와 서책으로 기둥을 괸 곳이다. 유구의 집안은 본래 가난하여 소장한 서적이 한 상자를 채우지 못하였는데 날로 학문에 힘쓰고 끊임없이 서적을 모아 어느덧 책이 쌓이게 되었다. 서가로 눕히고 집을 지어 받쳐놓으니 단풍과 어우러져 꿰어놓은 구슬같이 맑고 하늘의 별처럼 빛났다. 10그루의 붉은 단풍이 어우러진 풍경, 상상만으로도 아름답지 않은가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 아쉽게만 느껴지는 곳입니다. 단풍은 아름다운 풍경뿐 아니라 실용성도 갖추고 있는 나무인데요. 많은 영양분을 담고 있다고 알려진 고로쇠 수액이 나오는 고로쇠 나무도 단풍나무의 한 종류입니다. 허준은 동의보감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남겼죠. 아무리 많이 마셔도 탈이 없으며 숙취와 신경통에 좋고 특히 오래 묵은 체증을 뚫는데 효험이 있다. 이 기록만 보아도 단풍나무의 효용성을 조상들은 아마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가구로도 널리 활용되었던 단풍나무. 특히 단풍나무 가구는 색이 붉고 예쁠 뿐 아니라 단단하여 안방용 가구, 즉 여성들이 사용하는 가구로 즐겨 쓰였습니다. 화장대나 장롱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악기의 소재로도 활용된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죠. 현악기의 제작자들이 명품 악기를 만드는 비결로 꼽은 것이 바로 좋은 재료인데요. 바이올린의 앞판은 부드러운 가문비 나무로, 뒷판과 옆판은 강한 단풍나무로 만드는 것을 최고로 여겼다고 합니다. 두 나무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훌륭한 악기가 나온다라고 여겼죠. 동서양 모두에게 사랑받은 단풍나무이네요. 일엽지추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한 잎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온 세상에 가을이 왔음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한 가지의 일을 통해 전체 상황을 짐작할 때 쓰는 표현인 것이죠. 가장 작은 것이 지혜와 통찰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채널 반주원은 작은 변화에 대한 관심과 관찰력을 함께 더해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앞으로 여러분을 꾸준하게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실 건가요? 사실 제가 가장 감동을 받는 요소는 물론 구독자가 늘어날 때입니다. 사실 저희가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 충격적인 비화를 들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화면이 막 빠르게 움직이면서 여러분에게 최신 읽을거리 또는 볼거리를 뭔가 충격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가 빠르게 늘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 분이 늘고 두 분이 늘 때마다 정말 이 컨텐츠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듣고 뭔가를 알아가는 과정을 기뻐해 주시는 분들이 구독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이 저희에게는 훨씬 더 큰 양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뿐만 아니라 남겨주시는 댓글도 꾸준하게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